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신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동산 신조어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부동산 전문가지만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 층에도 계속 신조어들이 생기고 있지만 부동산도 그러한 흐름 때문에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또 이런 신조어들을 잘 모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그분들은 또 신조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은 신조어에 대해서 한번 마스터를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신조어니까 계속 생겨나긴 하겠지만요. 첫 번째로 렌트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높은 주택 임차료나 혹은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의 그 상환 때문에 여유 없이 사는 가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2011년 이후 이제 전세 가격이 막 상승하면서 그때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마찬가지 이 하우스푸어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다가 그 대출 이자들 때문에 힘들게 사는 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도 최대치로 대출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여유는 갖고 계셔야 돼요. 투자라는 것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깡통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경매를 할 때도 이런 제가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깡통주택이 사실 뜻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로 더 이상 이제 올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기본 시설만 분양하고 편법인 옵션으로 분양가를 올리는 거예요. 이때 그 기본 아파트를 깡통주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경매를 할 때도 이 깡통주택이란 말을 쓰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를 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주택들이 대부분 경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나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대부분 그 주택 매매가의 한 80%를 넘어가면 그때 깡통주택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갭투자. 갭투자 잘 아시죠?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집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익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매매 가격이 5억, 전세금 시가가 4억 5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세를 끼고 실제로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이 5억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은 갭투자가 좀 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때 이 갭투자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지금도 갭투자 할 곳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 동호회나 또 이런 부동산 투자 동호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숲세권, 수세권, 공세권.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 느낌이 팍 오시죠? 인근에 이제 공원이나 또는 산이나 이런 자연 녹지를 끼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인접한 녹지 공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창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최근에는 좀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성수동에 살고 있지만 서울숲이 서울숲 전역 인근까지 굉장히 매매가를 높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실제로 저도 서울숲을 가끔 가다 가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 좋아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그래도 성수동의 집가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서울숲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세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느낌 팍 오시죠? 대형 병원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병원이 너무 멀리 있거나 또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병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큰 병원 가기가. 그래서 아마 더더욱이 이게 더 중요도가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 옆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선호시설로 좀 가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런 건 아니고요. 평가가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그 관심도 때문에 또 고령화 때문에 더 이 의세권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 학세권. 느낌이 팍팍 오시죠?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과연 이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 수 있구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이 정도인가? 이게 정말 드라마의 내용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아마 현실은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얘기가 다시 잠시로 빠졌지만 다시 학습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좋은 학교 배정이나 아니면 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곳 또는 유명 학원가가 조성된 주거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아무래도 자녀 교육에 대한 의욕이 높은 이제 3, 40대가 많이 선호하는 곳이죠. 학세권은 예전부터 꾸준히 들려온 신조어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테이케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이나 집 주변 또는 도심지에 있는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건데요. 최근에 이런 문화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휴가라고 하면 멀리 갔어야 되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도 뭐 10시간도 가고 막 멀리 갔어야 되는데 사실 뭐 갔다 와봐서 알지만 그게 정말 진정한 휴가는 아니죠. 갔다 오면 더 피곤하잖아요. 출근할 때 되면 죽어나가고 어떻게 보면 진짜 휴가는 이 스테이케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뭐 젊어서 그런지 멀리 나가고 싶고 많은 걸 좀 보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스테이케이션은 또 새로운 문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터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족일까요? 리턴하고 캥거루를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가 분가를 했는데 뭐 주택난이나 육아 문제라든지 또 뭐 다른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부모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리턴. 그래서 저도 좀 이 부분은 좀 안쓰럽네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분가하려고 했는데 결혼 막상 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다니. 이 부모님들의 그 인생은 뭘까요? 저도 지금 아이가 2명이 있지만 또 아이도 이제 장성해서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는 좀 이민을 가야 되나? 다음으로는 욜로라는 거 있습니다. 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나 홀로 플러스 욜로. 욜로가 뭘까요? You only live once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방. 그러니까 현재 나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즐기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걸 부동산 쪽으로 말하면 자기만의 개별화된 그런 주거 공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박나래 씨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래바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 대표의 생각도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인간이라면 당연한 본성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무 노는 거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가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가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제 가족 얘기로 가게 되네요. 네. 다음으로 맥세권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그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스세권은 뭘까요? 출퇴근길에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스타벅스 잘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 전 다른 커피가 맛있던데. 몰세권, 복합 쇼핑몰과 문화시설이 가깝게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몰세권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도 성수동에 살고 있고 그래서 바로 옆에 성수 이마트가 있지만 사실 성수 이마트가 옆에 있는 건 굉장히 장점은 맞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교통난이라든지 다른 기타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필드가 하남에 생기고 고양이에도 생겼지만 이 스타필드로 인해서 굉장히 주변 시설이 좋아졌죠. 하지만 바로 스타필드 바로 옆에 있는 주택들이나 아파트들은 그렇게 좋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올인 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인 빌리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좀 문화 흐름과도 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주거지 근방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거예요. 원스톱 라이프를 추구하는 수요자들에게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뭐 서비스 시설이 생활 반경 내에 다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은 뭐 다 배달시켜가지고 모든 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배달 안 되는 것이 없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초품화, 중품화 등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고요.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가깝게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20대나 30대의 부부들은 이런 초포말을 많이 선호하죠. 학교가 먼다는 건 사실 좀 불편한 거죠. 다음으로는 좀 어려운데 퀀투 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건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질적 전환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류 건조기나 공기청정기, 뭐 요새 미세먼지 많잖아요. 이런 새로운 가전 아이템에 맞는 구조 설계라든지 헬스 트레이닝, 반려동물 관리나 뭐 이런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좀 문화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피스텔이란 말이 있는데요. 호텔과 오피스텔의 합성어죠. 호피스텔. 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라든지 발레 파킹이라든지 조식 제공 또는 뭐 세탁 서비스 뭐 이런 등등 호텔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또 청약과 로또 아파트.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들려왔던 얘기죠. 청약 당첨 시 높은 시세 차익에 기대돼 가지고 로또만큼이나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청약 단지나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이런 신조어를 들어보니까 최근 부동산에 대한 흐름이 좀 눈에 한번 쑥 지나가죠? 예. 앞으로도 더 많은 신조어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정말 뭐 퀀투 퀄이라든지 욜로족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니까 아, 이게 시대의 흐름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또 숲세권이나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아, 점점 이렇게 또 흘러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좀 많은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신조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부동산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드페이 부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